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화합 토론. 자, 함께 하실 분들 안 낚이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에이스 이재정입니다. 아, 맞아요. 에이스. 에이스는 치즈가 필요하죠? 아, 진짜. 자, 차갑네. 에이스의 치즈 역할을 해주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 이재선 국회의원, 전 복지부 장관. 네, 취지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번에 드디어 비교섭 단체로 추락한 슬퍼 죽겠어.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최고위원입니다. 전 네. 최고님? 네. 아, 이제 끝났군요. 예. 근데 예. 진수희 의원님 저런 전략이 제일 무서운 게 표중에 여기는 두 분 다 비례시구나. 표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뭔 표인 줄 알아요? 동정표. 아시오? 동정표. 저만 한마디에 팬들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전략에 조심해. 달리했어야 하네요. 예, 전략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나대네. 아니 괜찮아요. 그건 이제 깔때기인데 깔때기가 훅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예. 아프고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은 아우. 아니에요. 진수인데요. 연출이 아니고요. 저희 정말 이제 앞으로 춥고 배고픈 예. 혹독한 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겨울에 동사하세요 그냥. 아이고, 뭐. 아니 손님 아니에요. 불러놓고 용감하게. 뭐 하는 겁니까? 용감하게. 예.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영상 5도거든요. 이것도 추위라고 얘기해요. 영하 20도에서 한 20년 살아봐요. 나보다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니 소개나 좀 하고 시작. 누구세요? 왜 방청객이 말을 하죠?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입니다. 우리는 뭐 추락하는 비교섭 단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상승한- 상승만 남아 있는 예. 비교섭 예, 단체입니다. 상승하는. 한편으로 동료 의식을 좀. 아니, 우리가 좀 배우려고요. 예. 저는 하태경 의원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수 정의당. 보수의 정의당. 바른 정의당이 되겠다. 멋있어요. 아, 근데 하태경. 그 보이콧 전문 정당은 안 나왔어요 오늘? 자유한국당. 거의 나와줘야 되는데 뭐 윤소아 의원- 봉도사님까지 보이콧 해본 것 아니, 같아. 윤소아 의원 예.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시고. 아니 나오시라고 우리가 계속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섭외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보이콧 우리 전문이에요. 작가님들이 90%를 자유한국당 전하는데 하래. 근데 안 나오셔. 예, 그렇고. 아니 바쁘시니까 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여의도에 황금이 또 넘나들던 황금이 그쪽으로 쫙 황금빛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재정 의원님. 네. 전동수석 이제 전 수석이죠. 네. 전 최고위원, 전 수석. 참 우리나라 이렇게 예의 바른 분들이 많아요. 전 수석입니다. 예. 전 최고위원입니다. 전전수석이네. 네. 전두환 어떻게 아이고. 계시죠? 어떻게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여의도 물이 네. 진짜 좋은 게 우리 윤서 의원님 처음 방송 오시는데 아니 여기 웬 이상한 분이 오셨고 여기 국회의원들 지금 오시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따 나가 국회의원이요? 그래고 소개하면서 스키다시라고 뭐 어쩔까 그래. 예, 전병헌 전 수석님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해도 돼요. 예. 아직 뭐 수사 중이고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 수석한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양 좀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측근비리라는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에 현직 수석 비서관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충격적이죠? 참담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국민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예. 어쨌든 당내에서는 현재 상황 안타깝게 여기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무척 강경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예를 든 게 과연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여당에서 불러일으킬 정도로 네네. 그래서 강경하고 무혐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퇴를 한 것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유가 뭐죠? 예, 뭐 느닷없다고 이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상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지는 청와대 내 위치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직을 유지한 채로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직을 버텼죠. 물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정무수석이지 않아요. 야당을 파트너로 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하. 더욱더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성역 없는 수사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을 앞둔 검찰의 반격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권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 보이고요. 물론 예. 지금 최근에 아마 검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뭐 이렇게 예. 자살하고 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예,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적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초기다 하는 이제 시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그 지금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무서운 칼날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 같은 칼날을 들이대는지 좀 한번 이제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희생양이 돼서 그걸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기화로 이제 그 야당 쪽 구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사정은 해야죠. 필요하면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로 하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을 치는 게 전병헌 수석의 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당을 좀 더 대대적으로 치기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죠. 예.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려 이제 검찰을 수단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을 성역 없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야당의 그간의 공격들이 사실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걸 드러내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전 정권과는 다르게 검찰로부터 보고받지도 못하고요. 사정 교관 같은 게 그걸 일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진수 의원님 어제 이제 한 일간지 보도인데 자 법무부도 몰랐다. 그리고 청와대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검찰이 문무일 총장을 했거든요. 이런 거 사전에 보고하고 사전에 조율하면서 수사하지 마라.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은 지금 중앙지검은 지킨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검찰을 한번 믿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실 저도 그냥 사석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는 분, 윤석열 지검장이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청와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상인 거가 마치 윤 지검장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이게 정상적인 거죠. 상황은 어쨌든 아니죠. 그건 높이 평가한다. 예.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기로 한번 대청소를 하자. 정말 동일한 잣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하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개혁 못하는 거 한번 그런 식으로 쫙 한번 정화하는 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알겠습니다. 생각을 근데 합니다. 대청소를 왜 4년 동안만 4년간만 하라 그래? 9년까지 다 하라 그러지? 아니요, 다 해요. 9년 하는 거 찬성해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허락되는 한까지는 한까지? 아. 공소시효 또 무시하고 막 하는 거는 또 법치에 어긋나니까. 진수현님은 자유한국당 대표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예.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 모두 네네. 윤서 의원님 방청객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객이 아니고 예. 방청객 모두로서. 아, 모두로서. 예. 근데 우선 저는 그 앞전에 권성동 의원 그 보좌진들의 예. 그 인사 비리 예. 부분도 있고요. 아, 많아요. 이번에도 지금 보좌진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아, 저는 이제 우리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왜요? 정말 날밤 새면서 자료 찾고 분석하고 이러고 하는데 오히려 미안한 감이 드는데 예. 아, 이 보좌진이 이른다는 것은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보좌진 안 돈 되고 받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이 됐죠. 예. 이 부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좀 예. 생각하고요. 저는 조직적 반격까지 아니다. 벌지는 않아요. 예. 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촛불혁명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요구했고 또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예. 분리라든가 좀 조절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을 이번을 통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진수 의원님. 네. 아, 진수희 장관님. 네. 아니, 예. 뭐. 장관이 좋아요, 의원이 좋아요. 아니 어떤 분이 네. 여기다 댓글에다가 최민희 의원한테 제가 최민희 의원님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의원 아닌데. 전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은퇴한 교수님 찾아가고 땡땡땡 전 교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왜냐면 우리 사회 관행이 전직을 그냥 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태클을 걸면은 아니 제가 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최민희 의원한테 진수희 전 의원한테 진수희 의원님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어디 방청객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 마디 하지 말고 예 아니오.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아 지금 그 언론 탄압하는 것 같아요. 정무 수석의 문제를 본질을 흐리게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적폐청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큰 그림에 그리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의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박수를 보낸다. 아 해야죠. 진수 의원님 그런데 네. 자 검찰이 보는 관점이 두 개예요. 전병헌 의원하고 부딪혀요. 전병헌 의원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 전에 보좌관진들이 두 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의심을 받아 마땅하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불찰이지만 보좌진의 일탈이다. 그리고 보좌진이 의원들 모르게 의원들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야 보좌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의원이 몰랐을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취재 수준으로만 예. 나오는 건지 검찰에서 팩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 있잖아. 또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전 수석이 뭔가 직접 그 e스포츠 협회인지 뭐 그런 쪽 또 롯데 홈쇼핑 쪽에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후원 그런, 요청을 했죠. 예 그런 네. 게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가 의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리죠. 그걸 예. 또 그 관계도 오랜 그 동지적 관계인 관계가 있고 그냥 보좌진 경험이 많아서 그냥 데려왔는데 그런 사고를 치는 의원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진수 의원님 힘들다. 보좌진은 안 그랬었죠. 저는 어땠나요? 그런 제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 채용을 했다가 그 교체를 좀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 뭐 결정적인 그런 실수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잠깐만 이재영 의원님.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준
김수현님, 아싸 오늘 윤서원님 나오셨네요. 흐흐 완전 좋아요. 정의당 당원이시죠? 아시죠 저분? 자 손예린님, 진수현님 화이팅. 언니, 어우 좋아요. 정치쇼를 통해 언니. 알게 됐는데 볼수록 좋아지는 매력 덩어리죠. 찬바람에도 꿋꿋이 버티세요. 저처럼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우, 알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무척 의미 있는 게 진수현님. 네. 이분 바른정당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당원도 아닐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논리를 펴는 분들에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 네, 예. 이런 분들 응원 덕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저도 정말. 응원 드려요. 같은 아유, 마음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 동정표. 자 이성희님, 이재정 의원님 스카프 멋지심. 저는 딸아이에게 의원님 닮으라고 합니다. 오. 너무 똑똑하심. 예, 스카프 평균 아, 구매 정말 비용 좋아요. 3,000원. 예, 예매도 그런데 불구하고 스카프는 소화하는 오늘 봉도사님 봉도사 스카프가. 스카프 진짜 이건 예. 핵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골로 보내버려요. 해골 그려져 있습니다. 예, 섬뜩합니다. 아침부터 섬뜩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 저 하나만. 한마디 왜냐 하세요. 윤수아 의원님이 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꼭 한번 이제 방점을 찍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당의 주요직에 있는 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직까지 물리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빨리 통과시키자. 최고의 권력자인 그리고 여당인 우리조차도 기꺼이 이런 비리 상황에선 수사를 감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야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 이번 기회에 중지를 모으면 네, 어떨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스카프보다 훨씬 더 두 가지 멋있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이 말씀하셨어요. 있어요. 자,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전병헌 의원이 롯데 홈쇼핑에다가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을 해줘라, 해달라. 여기까지는 그 관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1억 1천만 원을 비서진들이 횡령할 때 혹은 법인카드 1억을 썼을 때 그 용처가 전병헌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후원금 요청한 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후원금 보통 오는 통상 것까지는. 이런 협회 같은 경우는 대기업 후원이 뭐 그냥 상대로 돼 있고 사실상 가장 큰 후원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보고 어쨌든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 어떤 방향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쓰는데 전병헌 의원이 몰랐다든지 혹은 법인카드 쓰는 1억 과정에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전병헌 의원 모르게 자기들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가 되나요? 뭐 어쨌든 뭐 모른다라고 했을 때 법률적 평가만 한다면 그게 이제 팩트로 고정이 된다면은 무혐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기도 의심의 여지는 합니다. 또 많다. 예예. 자. 수사를 기다려봐야죠. 진수 의원님 여의도 네. 바닥을 잘 하시는데 잘 몰라요. 당시 야당 요즘은 잘 몰라요. 당시 네. 야당 일개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2015년에 네. 만약 전병헌 의원한테 롯데홈쇼핑에서 3억 정도 후원할 정도의 로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방위원장, 홍문정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로비가 안 들어갔을까? 그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개연성은 굉장히 큰데 떨고 여당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떨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통상적인 정치인 후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제 정치적 그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측면도 있죠.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당 의원들이야 어차피 도와줄 거고 청와대에서 오더하면 거의 거수기급으로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로비할 필요가 없다. 로비할 필요가 없지만 야당 의원들은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될 필요를 느꼈으면 타겟이 야당 의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는 새누리당 그 19대 시절에는 국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제 국회 경험으로 개연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 질문. 떠는 의원들이 있다 없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야당 보좌진들끼리 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요? 여당은 다 해놨어. 예. 작업을 다 해놨어. 근데 야당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막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노리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여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막아내는 부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봉도사님이 이미 답을 내려놨던데 여기 보통 청와대 정무수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을 건데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왜 탑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떨고 있어서. 봉도사님이. 떠느라고 떨고 반말 있어서. 방송 시작 전에 하신 네.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네요. 난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니 여기 저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 또 그것을 부인하려고 뭐시오?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임기 2년 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긴 한데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것도 야당이고 그 당시로서는 미방위가 주체가 아니라 롯데홈쇼핑 재승인은 미래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정권과 반드시 가치를 일치시킬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권 차원의 로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순서 들어갑니다. 자,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자의 문자는 정치인도 춤추게 한다. 아하, 좋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아하,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첫 번째 주제 우리 전병훈 수석 갖고 5분 주제인데 그거 갖고 한 30분을 했어요. 대단한 구라들이세요. 더 핫한 것이 있는데 지금. 핫해경. 여기. 하태경 의원 MB, 너무 MB.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 하태경 의원. 자, MB의 반격 바레인에서 돌아왔는데 조혜진 전 의원이 이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온전하겠나. 어휴 무서워. 여의도 19파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협박 정치 이상도 예.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그리고 친해요. 조혜진. 아니 보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앞전에 제가 747 기종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했잖아요. 왜 바레인을 갔을까? 근데 나갈 때는 대단히 호기롭게 정치 보복에서는 안 돼. 이렇게 딱 가고 또 페북 성명까지 정치 거기서 발표해서. 했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장관이 초청해서 갔는데 강연을 한 번 하고 왔거든요. 근데 들어올 때 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정치 보복 이런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하고 예. 날씨가 추운데 예. 딱 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난 근데 왜 공항 이동관 안에서 수석을 왜 안 태우고 아니 갔어요? 잠깐만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날씨가 추운데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주목했어요. 거기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 지금 마음이 자꾸 춥다. 좀 몰아치고 있다.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걸 이미 느꼈다는 거예요. 영화 찍으세요? 아니요, 그 정확한 분석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진수희 의원님한테. 진수희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진수희 의원님은 친이 자체 질이 틀린 부분이니까 근데 전에 참모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발행 가기 전에. 이제 그 진행까지 참모회의가 누구예요? 참여한 사람. 진수희 의원님은 아니 안 저야 계실 이제 거예요. 또 보통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 그러면은 예. 청와대에 같이 이제 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했거나 그런 이런 분들이에요? 분들이 계속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일 없을 때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쭉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이 지금 안 자, 하려 어느 분 이번에 전화 아니 오고 있어요? 바레인 가는 것만 이렇게 크게 보도가 돼서 그렇지 예. 수시로 여기저기서 특감 아. 요청들이 있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는 네. 이유가 있다고 네. 봐요. 발행 간 이유가. 아니 질문하고 싶은 게 아니, 제 잠깐만요. 얘기하고 싶어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예.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참모라고 하면 청와대 바운더리에 있는 수석들 중심이다. 수석들 이제 비서실에 근무했던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이제 정치인들은 국회의원 출신들은 이미 이제 여의도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내각에서 일을 했고 지금은 또 조금 제가 유승민 대선 쪽으로. 당시에 네. 그 후보 캠프에 가서 일하게 되면서는 소원해졌네. 조금 거리가 생겨서 바로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들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팔로우업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엄밀히 따지면 진수 의원님은 이재호계잖아요.
야. 근데 이재호 의원하고도 지금은 조금은 이게 소통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아 그래요? 또 당을 달리 하고 진수 의원님은 계시니까. 자전거를 못 하시나요? 자전거. 그 바레인 가신 것은요 예. 대단한 정치적 의미가 있어요. 아주 대단히 치밀하게 갔어요. 아니요, 무슨 초청 받았으니까 아니, 가죠. 아니야 초청 오래전부터 초청 형식을 예정된. 했는데 뭐냐면 거기 가서 강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 예.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예. 그만큼 건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발전했다. 예. 자원 외교에서 지금 또 터집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변론 요지서를 나는- 쓰고 오셨네. 네. 나는 그러한 분명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BBK 다스 BBK 성한데 아마 5일 남았죠. 22일이 그때 들어가신 지 아. 6주년 되는 날 아니에요? 봉도사님? 저요? 예. 12월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12월 24일 날 들어가서요. 2011년 11월 22일 날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잘 들어갔나 정신없이 사셨구만. 들어간 12월 날짜도 24일이요. 아 그래요? 그때 예. 저도 변호인이어서 알고 있는데요. 아, 크리스마스 예, 이브 날? 예, 예. 아니 그래서 21세기 예술한 아. 날, 제가 이제 감이 이렇게 비교되는 건 또 죄송하지만 저기 윤서 의원 진행하시죠. 아니 윤서은이 2020년 이후 이제 무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방송 진행 연습 참 중에 말씀 참 예쁘게 재선- 하시네. 아니 비례무직 지역구 효녀 아.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비례 두 번 계속 할 거예요? 못하죠. 그러죠. 비례무직.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날 진수 의원님한테 진짜 네네. 물어봐야 될 게 이동관 수석은 왜 안 태우고 갔대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커피를 쏟으면 어떻게 해요? 커피 마시라고 사다 준 걸.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뭐 어떤 말씀도 없이 가버리시는 바람에 예. 결국은 남아 계신 분만 기자 상대했었어야 됐잖아요. 이동관 예, 수석이요. 그렇죠. 예, 왜 안 태우고 가셨는지 저도 모르겠고요. 그 공항 성명 딱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골목 성명하고 딱 매칭이 되는 느낌. 전두환 대통령 골목 성명을 예, 예, 튀었을 예. 때 나는 법원 그- 안 나간다. 그렇죠. 그 인생 사이클이 약간 겹쳐지는 느낌? 예. 대자비. 예. 근데 진짜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진수 의원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이동관 수석을 딱 떨고 튀어났는데 사람들이 사실 이동관 수석이 핵심 인물인지 별로 느낌이 없었거든요. 네. 모든 기자들에게 네가 답해라. 너 때문에 문제된 거 아니야? 이런 함의는 아닐까? 아니 아까 실세는 우리 이동관이란 뜻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윤소아 왜 의원님도 곤란하세요, 답변하기? 아니 MB의 뭐 그 바레인 뭐 이런 거에 뭐가 엄청난 깊은 뜻이 거기 들어 원래 있었던 그분이 깊은 것처럼 뜻이 없어요. 그렇게. 그 MB는 이렇게 막 정치적인 수나 계산이나 이런 게 잘 없는 분이에요. 이제 비즈니스 마인드는 있으신데 박근혜 전 하여튼 그거 대통령만큼이나 하겠어요. 아니야. 예, 그거고요. 그 저기 공항 그 장면 저도 화면으로 봤는데 아마 이제 기자들 막 질문지 기자들은 이게 떠나면서 막 되게 뭐라고 중요한 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돌아오면서도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막 되는데 그날은 날씨 얘기만 하고 이제 그냥 차를 타는 과정에서 막 약간 몸싸움 비슷한 그렇죠.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모시던 분들이 경호원이나 당황해가지고 빨리 대통령을 싣고 빼라. 떠나느라고 이제 이동관 수석은 차마 이제 못 챙기고 예. 그랬던 거지 거기에 무슨 뜻이 저는 있겠습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 예. 진짜 먼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조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진수 아니 제가 의원님?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만하세요. 오늘 방송 분량이 너무 많아. 아니 왜냐면 우리가요 어릴 때 어머니들이 뭘 잘못해서 그러면 바지가랑이 딱 거두면 예. 해초리 예. 한 서너 대 때리고 이렇게 다음부터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우리 맞으면서 자라보질 않았는데. 끝내 안 했다고 하면은 막 20대 30대 때려버려요. 근데 안 하겠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 잘못한 거 참 국민에게 알리고 예. 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 물론 아쉬운 대목 하나는 그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지시를 했던 안 했던 안 했다 하더라도 불미스러운 일 아니에요. 자기 임기 하에서 이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는 거는 좀 기본적인 입장 표시는 하셨지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니 이런 그러니까 생각은 들고요. 어제 또 이제 다른 예, 분들 예. 그 보수 진영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조금 결이 예, 약간 예. 진수 의원님하고 비슷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정보를 책임지고 있었던 1인자 원세훈, 원세훈. 국방을 책임지고 있었던 1인자 김관진 이런 분들이 구속되면 이게 법원 검찰이 어거지로 옛날처럼 눈다고 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검찰과 법원이 일단 그 사법부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혹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면 국방 1인자 정보 1인자가 구속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저의 부독이든 제 불찰입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저도 아쉬운 대목인데 예. 구체적인 지시 여부는 변론으로 변론을 하더라도 하고 그 본인 임기 동안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예. 이거는 좀 한 번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다. 이재정 변호사님. 왜 그렇게 못하셨을까를 아니,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케이스에서요. 아. 본인의 연루가 관계없음이 본인이 연루되지 않았음이 확실해질수록 그런 사과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본인이 그 사건의 당사자이면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혹시라도 법정에서 그게 자기 나중에 고해하는 자기 고해하는 일이기 자 때문에. 이재정 변호사님 지금 국회의원 신분이 변호사님 예.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1인자의 혐의에 대해서 묻을 때마다 법조인들이 조폭 논리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 보스가 야 저기 목포파 윤소아 아이고 왜 이렇게 건방져 이러면 밑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었고 팔은 전치 4주로 부러뜨리고 다리는 전치 2주로 부러뜨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왜 저를 들어요 또? 인지도 상승. 네 알겠습니다. 네. 목포파 윤소아 거기서 찬바람 불더라 무서워서 못 살겠어. 이렇게 대충 이미지만 얘기해도 이건 지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두 사람 관계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관계에서는 말하는 사람도 그 정도만 얘기하면 그런 일을 알아들었다. 벌일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구체적 지시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데 야 요즘 종북 좌파들은 너무 날뛰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우리 쪽 사람으로 대폭 그러니까, 느려뽑아라. 사이버 사령부는 이러면 지신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지점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성인데요. 아무리 정치가 예. 정말 바닥 수준으로 떨어진다 해도 조폭이라는 게 아니 정치에서 있다는 법률 게 해석할 때는 예 말씀하세요. 비유하는 거는 조금 맞아요. 지양해 주시면 그 좋겠습니다. 맞는데 네.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늘 조폭 논리 여기다가 대입을 해. 아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예, 언제 법률가들 하겠냐 얘기. 이런 것은 좀 족폭적인 발언 아니에요? 아, 그죠? 저는- 이거 아니, 협박 근데 정치? 저는 진수 의원님 그 예, 예. 불쾌하셨다면 그리고 이 방송 들은 분들이 불쾌하셨다면 죄송한데요. 그 사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논리를 할 때 꼭 법조인들이 조폭 논리를 설명을 해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 저도 사석에서는 조폭이랑 다를 게 없잖아.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네. 해요. 했는데 좀 그래도 알겠습니다. 너무 자조적인 네. 것 같아서. 저 조혜진 의원 그 말 있잖아요. 그건 협박성이라기보다 뭐 조혜진 의원이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몸을 옮기신 다음에 또 이런 좀 센 이야기가 검찰 나와서 출신인가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예, 예. 생긴 나와서 검찰처럼 생겼던데. 아니에요.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엄청 검찰 크리스천 많아요. 항상 성경책 아니 저 이명박 대통령도 대단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네. 장로님이시죠. 네. 아니 조혜진 의원이 이 얘기를 한 거는 지금 기존에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 퇴임 후가 좀 불행한데. 불행한데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 전직 그들을 이렇게까지 예. 들쑤시는 거에 관해서 한마디 한 거고 어차피 뭐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임기 유한하잖아요. 예,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조금 겸손 모드로 뭐 갔으면 요거는 뭐 좋겠다. 적폐청산하고는 좀 다른 알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인사니 뭐 정책이니 이런 거를 이제 대야당에 대한 예.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겸손한 모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도 그런 여기 뉘앙스 많이 알겠습니다. 담겨져 있지 무슨 협박성 이런 그러면 취지는 좀 좋게 아니었다고. 보세요. 좋게. 아니 근데 너무 그러니까 조혜진 전 발언이- 의원 말을 보면 이건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당신도 운전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지금 봐주면 그때 봐줄게 이런 얘기로 그것도 한마디 더 보이잖아요. 하셨네요. 그런 식의 정치권끼리의 타협을 얘기하는데 저는 2년밖에 안 된 여의도 초심자로서는 납득이 안 돼. 누구도 이 상황에서 드러나는 증거를 덮을 권한은 문재인 대통령도 없어요. 청와대에 부탁하지 마세요. 덮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의 증거를 덮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누구도 드러나는 증거를 덮을
자격과 자격은 권한이 없다. 있는 사람이 자, 윤서 의원님, 없습니다. 근데 좀 좋게 봐서 네. 그 조혜진 의원이 네. 5년 뒤에 온전할 줄 아냐. 네. 그러니까 교회 나와라. 아, 전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뭐 저 성당을 다니는데요. 그 종교 그 분리원칙 있잖아요. 거기서 여기서 그걸 왜 얘기를 해? 아 그러니까 하도 이렇게 같이 그 크리스찬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 묶으니까.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권상분님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 들으면 스트레스 확 날아가요. 이게 우리나라 그 의료비를 줄여요. 우리 방송이. 암 발병률을 떨어뜨립니다. 그거 저 되게 반가운. 예, 제 계속 입장에서는. 웃으면요. 네. 암이 도망가거든요. 자, 다음 이슈. 근데 요게 이병호 아까도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일부에서 얘기했는데 이병호 원장은 기각이 됐어요. 기각이 된 사유를 기자들이 해석하기에 이병호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가 있었다. 근데 이병기 남재준 원장은 기억나지 않는다. 뭐 그럴 리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유가 갈릴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그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보훈석 조치가 아니라 그 증거. 진술을 하고 전체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서 본인이 태도를 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진수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거 저도 오늘 새로운 논리인데 이 사람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하기는 굳이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결과에 동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을 예. 것이다. 그건 저는 이제 문외한 입장에서 어떻게 예. 해석을 했냐면 그 구속된 두 분은 네. 그 뭐 구체적인 지시 여부 관계없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준 것처럼 하면 그건 뇌물인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병호 원장의 경우는 그냥 달라니까 줬다. 하명에 의해서 그 명령 수행 차원에서 준 거. 그래서 약간 뇌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뭐 그렇게 남재준 저는 원장도 그렇게 발언했는데. 그랬어요. 달라고 해줬다고. 그러나 그 해석은 지금 그 우리 또 이재정 변호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다. 저 오늘 변호사로 온 것인가요? 아니, 여당 변호사 의원이신데. 왜냐면 두 분이니까 여기 두 분이에요. 예, 예. 국회의원과 변호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인 2역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만히 됩니다. 지금 이미 드러난 증거들만 보더라도 문고리 3인방도 박근혜 대통령 관여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실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 거기에 합치되는 진술을 한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다 또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통상적인 판단이긴 하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에게 1억이 들어갔다.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보복 수사다. 네. 어떻게 보셔요? 이거 뭐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경환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뭐 실세 중 실세로 얘기가 되고 국정원 있었고. 고위 관계자라는 우리 청취자분들 헷갈리니까 당시 기조실장 예, 이렇게 예. 얘기했다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죠. 굳이 그분이 최경환 의원하고 개인적 사감으로 연루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 본인의 어쨌든 범죄 사실과도 관련된 사안에서 최경환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는 것은 무시할 수 있는 진술은 아니죠. 예. 진수 의원님 복지부 장관 몇 년 하셨어요? 13개월 했어요. 13개월 동안 국정원 활동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요. 저는 그걸 여기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요 솔직히 저기 왜 장관들 판공비로 예. 쓸 수 있는 법인 카드라는 카드, 게 예. 있죠. 그거를 구경도 못 해본 게 비서실에서 아예 장관한테 주질 않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오. 장관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자기네들이 야. 알아서 쓰고 저는 그거 만져보지도 못한. 아니 이런 장관들만 있으면 예. 이런 국정농단 사태까지 그래서 안 왔을 거 저는 아니에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정부가 운영이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특히 국정원하고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보기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말 섞고 이렇게 저는 그게 아이오들하고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있을 때도 만나자 그러면 일부러 제가 안 만났고요. 복지부에도 당연히 아이오가 있더라고요. 기관원이. 그래서 자꾸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걸 내가 지금 국정원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계속 안 만나고 이랬더니 되게 우리 지역 사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되게 서운해했다는 제가 후문도 있었는데요. 예. 돌발 질문. 예. 국정원에서 돈이 왔는데 배달 사고 나진 않았을까요? 배달 사고까지야 제가 모르죠. 예. 네. 어쨌든 근데 우리 보좌진들은 제가 워낙에 약간 결벽증처럼 그렇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보좌진 선에서 돌려보냈을 수도 혹시 있고요. 네. 근데 그런 관행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국정원 무슨 특활비 이런 특활비가 거 넘어온다. 뭐 얼핏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그게 막 구체적으로 그런 그럼 거는 이 제가 최경환 경험을 부총리 못. 개연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박근혜 개연성이 이 있죠. 정부에서 충분히 개연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경환 부총리관에서는 다른 이야기들 떠도는 이야기들을 제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개연성이 충분하지 노래 한번 해보시죠. 않을까. 북문으로 들었어. 우, 북문으로. 야, 빙산의 일각이죠. 오늘 진행하세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 왜 그래 추임새 넣으시는 예. 건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뇌물인가요? 뭐 사실 저는 이게 뇌물죄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법리적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한데요. 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 관계 자체가 직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역할들이 상호 교환 이득이 교환되는 정도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입론은 가능하죠. 직무 연관성이 있다. 네. 대가성도 있다. 법조인 다 되셨어요. 만주에서 지금 개성까지 내려왔어요. 예. 이제. 자, 한 번 다녀오셨으니까. 예, 세 번 다녔다니까요. 전문가시죠. 실형은 3번이에요. 진수 의원님, 네. 당 얘기도 좀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아까 우리가 비교섭 단체로 네. 전락했습니다. 네. 자 전락 이번에 추락. 추락. 이번에 이제 19명 빠져나갔고요. 11명 남았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더 나갈 분들 계신가요? 번호표 뽑은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영어로 하면 디펜전 이제 봐야 디펜전.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면 중도 그런 개연성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전혀 없네요. 없지는 않아요. 여전히 남아 있고요. 예.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 대통합 어허. 성과를 내라. 그때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했잖아요. 저렇게 했잖아요. 예. 통합은 전등아들이 왜 그러시는지 예. 그 지금 연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S대 그 출신들인데 예. 그 저기 IQ가 낮지는 않으신 예. 분들인데 예. 그 박지원 박지원 의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통합은 전응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 하마터면 제가 진행할 뻔했어요. 우리가 손으로 가르치시고 우리 눈으로 읽었거든요. 예. 근데 청취자분들이 못 들으신 것 그렇죠.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 뻔했어요. 어허,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게 얘기하셨지? 윤서 의원님. 나가실 윤서 것 의원님 같아요? 박지원 의원 공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같은 지역구거든. 괜찮아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 있는 게 전남 아니, 지사 그- 나가신다니까. 아니요. 그 전에 이미 2번 선거를 겨뤘으니까요. 이제 박지원 의원은 기억 못 하고 계시겠죠? 33판 아니, 해야죠. 윤서업이란 분이 도전한 지 기억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주 무서워했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예. 왜 이렇게 아, 세게 얘기했을까? 통합 안 하겠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은 박지원 의원님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이 예. 그 안에서 옛날과 같이 막 일사불란하게 그래 가거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국민의당도 반쪽 맞죠? 제가 이제 예. 같이 이렇게 만나 보면 과거와 같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심리적 분당 상태. 예. 그런 부분 오히려 이게 이제 통합을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대표가 너무 보이지도 않는 너무 먼 곳만 가다 보니까 이리 가다 저리 가다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진짜요. 예. 여기에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좀 여러 가지 더 복잡한 갈기갈기 좀 이런 우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실은 국민의당이 호남이라는 부분을 버리지 않는 한 또 바른정당이 영남이라는 그 부분을 그걸 포기하지 않는 예. 이상은 상당히 통합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요 쉽지는 진수인데요. 않아요. 예. 바른정당이 영남 의원들 지금 몇 없죠, 남지도 이제. 않았고요. 영남이 험지예요. 바른정당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되죠. 끝내야 돼요. 네, 그래요? 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질투하시나 봐요. 자, 9번정님 윤서 의원님 캐릭터 너무 재밌어요. 크크. 방송 자주 나와주세요. 크크크. 0553님 이재정 화이팅 여의도 아이돌. 오. 9921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진수희 장관님 힘내세요. 잘 될 겁니다. 자, 여의도 UFC 세 분 의원님들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광고 듣고 4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저기 선수들끼리 하는 얘기로 청와대에서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 근데 그게 라는 정상 얘기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정상인 거가 마치 윤 지검장이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되는 것도 이게 이상한 정상적인 거죠. 예. 상황은 어쨌든 그건 아니죠. 높이 평가한다. 예. 어허. 그래서 한번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계기로 한번 대청소를 예. 그 하자. 정말 동일한 잣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한번 하면 정치인들 스스로 자기 손으로 개혁 못하는 거 예. 한번 그런 식으로 쫙 한번 정화하는 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알겠습니다. 생각을 근데 합니다. 대청소를 왜 4년 동안만 4년간만 하라 그래? 9년까지 다 하라 그러지? 아니요, 다 해요. 9년 하는 거 찬성해요?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허락되는 한까지는 한까지? 아. 공소시효 또 무시하고 막 하는 거는 또 법제에 어긋나니까. 진수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대표 되셔야 될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저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예. 자, 그러면 우리 방청객 모두 네네. 윤석 의원님 방청객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청객이 아니고 예. 방청객 모두로서. 아, 모두로서. 예. 근데 우선 저는 그 앞전에 권성동 의원 그 보좌진들의 예. 그 인사 비리 예. 부분도 있고요. 아, 많아요. 이번에도 지금 보좌진들의 문제가 터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예. 아, 저는 이제 우리 의원실에 보면 보좌진들에게 미안해 죽겠어요. 왜요? 정말 날밤 새면서 자료 찾고 분석하고 일하고 하는데 오히려 미안한 감이 드는데 예. 아, 이 보좌진이 이른다는 것은 진짜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보좌진 안 돈 되고 받고. 예.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전병헌 전 수석이 됐죠. 예. 이 부분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좀 예. 생각하고요. 전 조직적 반격까지 아니다. 벌지는 않아요. 예. 실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촛불혁명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요구했고 또 하나는 공수처 신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예. 분리라든가 좀 조절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 강화해야 되는 측면을 이번을 통해서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이렇게. 진수 의원님. 네. 아, 진수 장관님. 네. 아니, 예. 뭐. 장관이 좋아요, 의원이 좋아요. 아니 어떤 분이 네. 여기다 댓글에다가 최민희 의원한테 제가 최민희 의원님 그랬더니 제 핸드폰으로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의원 아닌데. 전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럼 은퇴한 교수님 찾아가고 땡땡땡 전 교수님 이렇게 부르세요. 이게 왜냐면 우리 사회 관행이 전직을 그냥 불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태클을 걸면은 아니 제가 뭐 허위사실 유포입니까? 최민희 의원한테 진수희 전 의원한테 진수 의원님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예요? 어디 방청객 한마디 해보세요. 아니 저는 아니 그렇게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 마디 하지 말고 예 아니오. 허위사실이다 아니다. 아 지금 그 언론 탄압하는 것 같아요. 정무 수석의 문제를 본질을 흐리게 좀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예.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적폐청산을 해가는 과정에서 큰 그림에 그리고 있다. 또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자진 사퇴의 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박수를 보낸다. 아 해야죠. 진수 의원님 그런데 자 네. 검찰이 보는 관점이 두 개예요. 전병헌 의원하고 부딪혀요. 전병헌 의원은 좀 죄송한 일이지만 그 전에 보좌진들이 두 번이나 구속된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의심을 받아 마땅하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불찰이지만 보좌진의 일탈이다. 그리고 보좌진이 의원들 모르게 의원들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은 야 보좌진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 때 의원이 몰랐을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언론 취재 수준으로만 무혐의다. 그런데 느닷없이 사퇴를 한 것으로 기조가 좀 바뀌었다. 이유가 뭐죠? 예, 뭐 느닷없다고 이제 읽힐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상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가지는 청와대 내 위치라든지 등등을 생각해서 고민은 많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청와대 역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청와대와 여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직을 유지한 채로 지금 검찰 소환을 받고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결과를 떠나서 국민들이 그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점은 예전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직을 버텼죠. 물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무엇보다 정무수석이지 않아요. 야당을 파트너로 직을 수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하. 더욱더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수 의원님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성역 없는 수사냐 아니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칼을 앞둔 검찰의 반격이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권 초기라서 시기적으로 좀 그래 보이고요. 물론 예. 지금 최근에 아마 검사 그다음에 검사 출신 변호사 한 분이 뭐 이렇게 예. 자살하고 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네,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조직적 반격이라고 하기에는 초기다 하는 이제 시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그 지금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 무서운 칼날과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과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 같은 칼날을 들이대는지 좀 한번 이제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혹여라도 전병헌 전 수석이 희생양이 돼서 그걸로 이제 그거를 하나의 기화로 이제 그 야당 쪽 구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정을 예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사정은 해야죠. 필요하면 적폐청산이든 개혁이든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살아있는 권력에도 같은 잣대로 하는지 그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헌 수석을 치는 게 전병헌 수석의 비리 이런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야당을 좀 더 대대적으로 치기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의심이 의심으로 끝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죠. 예.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되려 이제 검찰을 수단으로 해서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당의 정무수석이라는 자리가 녹록한 자리는 않지 않습니까? 검찰은 성역 없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야당의 그간의 공격들이 사실상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걸 드러내주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무것도 인지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전 정권과는 다르게 검찰로부터 보고받지도 못하고요. 사전 교관 같은 게 그걸 좀 일치 여쭤보려고 하는데 없었습니다. 진수 의원님 어제 이제 한 일간지 보도인데 자 법무부도 몰랐다. 그리고 청와대도 언론 보고 알았다. 이게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만약 팩트라고 한다면 검찰이 문무일 총장이 그랬거든요. 이런 거 사전에 보고하고 사전에 조율하면서 수사하지 마라. 네. 근데 그거를 검찰은 지금 중앙지검은 지킨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니 저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신선하다. 그래요? 검찰을 한번 믿어봐도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사실 저도 그냥 사석에서 듣는 이야기는 지금 중앙지검장 하시는 분, 윤석열 지검장이 나오는 건지 검찰에서 팩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느낌 있잖아. 또 오랫동안 정치하셨으니까. 전 수석이 뭔가 직접 그 e스포츠 협회인지 뭐 그런 쪽 또 롯데 홈쇼핑 쪽에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거나 후원 요청을 했죠.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좌진과 의원의 관계가 의원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또 그 관계도 오랜 그 동지적 관계인 관계가 있고 그냥 보좌진 경험이 많아서 그냥 데려왔는데 그런 사고를 치는 의원도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반화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진수 의원님 힘들다. 보좌진은 안 그랬었죠. 저는 어땠나요?
그런 제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조금 제가 모르고 이렇게 그 채용을 했다가 그 교체를 좀 몇 번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예. 뭐 결정적인 그런 실수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자, 잠깐만 이재영 의원님.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윤주님. 아싸 오늘 윤수아 의원님 나오셨네요. 흐흐 완전 좋아요. 정의당 당원이시죠? 아시죠 저분. 자 손예리님 진수희 의원님 화이팅. 언니, 어우 좋아요. 정치쇼를 통해 언니. 알게 됐는데 볼수록 좋아지는 매력 덩어리죠. 찬바람에도 꿋꿋이 버티세요. 저처럼 응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무척 의미 있는 게 진수희 의원님. 네. 이분 바른정당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당원도 아닐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정말 합리적인 논리를 펴는 분들에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 네, 예. 이런 분들 응원 덕에 저희가 힘을 얻습니다. 저도 정말. 응원드려요. 같은 아유, 마음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 동정표. 자 이성희님 이재정 의원님 스카프 멋지심. 저는 딸아이에게 의원님 닮으라고 합니다. 오. 너무 똑똑하심. 예. 스카프 평균 아, 구매 정말 비용 좋아요. 3,000원. 예, 아. 그런데 스카프는 오늘 봉도사님 봉도사 스카프 진짜 이건 예. 핵의 그 자체입니다. 지금 여기 골로 보내버려. 해골 그려져 있습니다. 예, 섬뜩합니다. 아침부터 썸뜩합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 저 하나만. 한마디만 하세요. 왜냐 윤수아 의원님이 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꼭 한번 이제 방점을 찍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여당의 주요직에 있는 분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직까지 물리신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빨리 통과시키자. 최고의 권력자인 그리고 여당인 우리조차도 기꺼이 이런 비리 상황에서는 수사를 감수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야 모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예. 이번 기회에 중지를 모으면 네, 어떨까 네.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스카프보다 훨씬 더 두 가지 멋있는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자,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현재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은 전병헌 의원이 롯데 홈쇼핑에다가 e스포츠 협회에다가 후원을 해줘라, 해달라. 여기까지는 그 관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1억 1천만 원을 비서진들이 횡령할 때 혹은 법인카드 1억을 썼을 때 그 용처가 전병헌 의원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렇죠. 후원금 요청한 건 불법은 아니죠. 그렇죠. 후원금 보통 오는 통산 것까지는. 이런 협회 같은 경우는 대기업 후원이 뭐 그냥 상례로 돼 있고 사실상 가장 큰 후원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상적인 어떤 부탁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해보고 어쨌든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지금까지 나온 팩트로 어떤 방향을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1천만 원 쓰는데 전병헌 의원이 몰랐다든지 혹은 법인카드 쓰는 1억 과정에서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전병헌 의원 모르게 자기들이 썼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가 되나요? 뭐 어쨌든 뭐 모른다라고 했을 때 법률적 평가만 한다면 그게 이제 팩트로 고정이 된다면은 무혐의지만. 말씀하신 대로 무혐의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기도 의심의 여지는 합니다. 또 많다. 예예. 자. 수사를 기다려봐야죠. 진수 의원님 여의도 네. 바닥을 잘 하시는데 잘 몰라요. 당시 야당 요즘은 잘 몰라요. 당시 네. 야당 일개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정봉재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화합 토론. 자 함께 하실 분들 안 낚이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에이스 이재정입니다. 아 맞아요 에이스. 에이스는 치즈가 필요하죠. 아 진짜. 자 차갑네. 에이스의 치즈 역할을 해주실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 전 이재선 국회의원 전 복지부 장관. 네, 치즈는 아니고요. 예. 저는 이번에 드디어 비교섭 단체로 추락한 슬퍼 죽겠어.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최고위원입니다. 전 네. 최고님? 네. 아 이제 끝났군요. 예, 예, 예. 근데 예. 진수희님 저런 전략이 제일 무서운 게 표 중에 여기는 두 분 다 비례시구나. 표 중에 제일 무서운 표가 뭔 표인 줄 동정표. 아시죠? 동정표. 저만 한마디에 팬들이 쫙 늘어나는 거예요. 전략에 조심해. 달리했어야 하네요. 예, 전략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나대네. 에이스, 아니 괜찮아요. 그건 이제 깔때기인데 깔때기가 훅 들어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예. 아프고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은 아우
아니에요. 진수인데요. 연출이 아니고요. 저희 정말 이제 앞으로 춥고 배고픈 예. 혹독한 긴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예. 네. 겨울에 동사세요 그냥. 아이고, 뭐 아니 손님 아니에요. 불러놓고 용감하게 뭐 하는 겁니까? 용감하게. 예. 왜냐하면 저기는 지금 영상 5도거든요. 이것도 추위라고 얘기해요. 영하 20도에서 한 20년 살아봐요. 나보다 끼어들지 말라고 하더니 소개나 좀 하고 시작. 누구세요? 아 왜 방청객이 말을 하죠? 자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입니다. 우리는 뭐 추락하는 비교섭 단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상승한- 상승만 남아 있는 예, 비교섭 예, 단체입니다. 상승하는. 한편으로 동료 의식을 좀 아니, 우리가 느끼고. 좀 배우려고요. 예. 아 저는 하태경 의원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수 정의당. 보수의 정의당. 바른 정의당이 되겠어요. 아 멋있어요. 아 근데 하태경. 그 보이콧 전문 정당은 안 나왔어요 오늘? 자유한국당. 거의 나와줘야 되는데 뭐 아니, 윤소아 의원- 봉도사님까지 보이콧 해본 것 아니 같아. 윤소아 의원 예. 무서워가지고 못 나오시고. 아니 나오시라고 우리가 계속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 섭외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거의 보이콧 우리 전문이에요. 작가님들이 90%를 자유한국당 전하는데 하래. 근데 안 나오셔. 예, 예, 그럴까? 아니 바쁘시니까 다. 지금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거기 여의도에 황금이 또 넘나들던 황금이 그쪽으로 쫙 황금빛이 그쪽으로 갔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재정 의원님 네. 전병 수석 어제 이제 전 수석이죠. 네. 전 최고위원 전 수석. 참 우리나라 이렇게 예의 바른 분들이 많아요. 전 수석입니다. 네. 전 최고위원입니다. 전전수석이네. 네. 전두환 어떻게 아이고. 계시죠? 어떻게 예, 뭐 아니 근데 여기 진짜 여의도 물이 네. 진짜 좋은 게 우리 윤서 의원님 처음 방송 오시는데 아니 여기 그 웬 이상한 분이 오셨고 여기 국회의원들 지금 오시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아따 나가 국회의원이요? 그래고 소개하면서 스키다시라고 뭐 어쩔까 그래. 예, 전병헌 전 수석님 얘기해도 될까요? 예, 해도 돼요. 예. 아직 뭐 수사 중이고 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 수석한테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인 양 좀 몰아가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측근비리라는 불미스러운 의혹 때문에 현직 수석 비서관이 사퇴까지 하게 된 것은 충격적이죠? 참담하기도 하고요. 본인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국민께는 참으로 송구합니다. 예. 어쨌든 당내에서는 현재 상황 안타깝게 여기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무척 강경했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의 예를 든 게 과연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여당에서 불러일으킬 정도로 네네. 그래서 강경하고 2015년에 네. 만약 전병헌 의원한테 롯데홈쇼핑에서 3억 정도 후원할 정도의 로비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당시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방위원장, 홍문정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여당,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로비가 안 들어갔을까? 그 개연성은 굉장히 크죠. 개연성 굉장히 큰데 떨고 여당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떨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많죠.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통상적인 정치인 후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이제 정치적 그 타격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뭐 이런 측면도 있죠. 굳이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당 의원들이야 어차피 도와줄 거고 청와대에서 오더하면 거의 거수기급으로 그렇죠. 당시 새누리당은 그러니까 로비할 필요가 없다. 로비할 필요가 없지만 야당 의원들은 좀 이렇게 끌어들여야 될 필요를 느꼈으면 타겟이 야당 의원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저는 새누리당 그 19대 시절에는 국회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를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제 국회 경험으로 개연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발 질문. 떠오르는 네. 의원들이 있다 없다.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그 야당 보좌진들끼리 예.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요? 여당은 다 해놨어. 예. 작업을 다 해놨어. 근데 야당은 그것을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막을 수는 있다. 이 부분을 노리고 계속 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여당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막아내는 부분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봉주 봉투사님이 이미 답을 내려놨던데 여기 보통 청와대 정무수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하면 예. 지금 자유한국당에 거품을 물고 난리가 났을 건데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탑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떨고 있어서. 봉투사님이. 떠느라고 떨고 한 있어서. 말씀. 방송 시작 전에 하신 네. 말씀을 언급하신 것 같네요. 난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아니 여기 저 팩트를 가지고 왔는데 또 그것을 부인하려고 뭐시오? 그래요.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제가 임기 2년 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긴 한데 의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그것도 야당이고 그 당시로서는 미방위가 주체가 아니라 롯데홈쇼핑 재승인은 미래부 차원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예, 정권과 반드시 가치를 일치시킬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권 차원의 로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의도 UFC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순서 들어갑니다. 자,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끝장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최고위원님, 윤수아 정의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샵 1035,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취자의 문자는 정치인도 춤추게 한다. 아하, 좋습니다. 하루라도 문자를 보내지 않으면 손에 가시가 돋친다. 아하, 좋습니다. 자, 다음 주제. 첫 번째 주제 우리 전병훈 수석 갖고 5분 주제인데 그거 갖고 한 30분을 했어요. 대단한 구라들이세요. 더 핫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핫해경. 아 여기 하태경 의원 MB, 너무 MB.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저 하태경 의원. 자, MB의 반격 발언에서 돌아왔는데 조혜진 전 의원이 이랬어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운전하겠나. 무서워. 여의도 19파예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건 협박 정치 이상도 예.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 보고 얘기하세요. 두 분이 그리고 친해요. 조혜진. 아니 보세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앞전에 제가 747 기종 조심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한 번 했잖아요. 왜 바레인을 갔을까? 근데 나갈 때는 대단히 호기롭게 정치 보복에서는 안 돼. 이렇게 딱 가고 또 예, 패북 성명까지 정치 거기서 발표해서. 했어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장관이 초청